밤새 내린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버린 날이었죠. 저는 객실 이불을 빨려고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뒷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좁고 가파른 계단, 얼음이 살짝 낀 계단. 아, 세 번째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뒤로 쏠리는 순간 뒤에서 강한 팔이 제 허리를 확 감았어요. 제 등이 그의 가슴에 닿았고요. 그리고 제 엉덩이에 뭔가 거대한 게 닿는 걸 느꼈습니다. 손전등? 주머니에 뭐 넣으셨나?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크기였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고 저도 숨이 막혔어요. 그 남자는 한 달 장기 투숙객이었습니다. 민박집 여사장인 제가 투숙객한테 이런 감정을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남자의 거대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제게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윤이 55살. 민박집 여사장.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며 하루를 시작했죠. 손님들 식사 준비하고 방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또 청소하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남편이요? 있긴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오래전에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박상철, 58살. 제 남편은 도박으로 빚을 5천만 원 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었죠. 일은 한 지 오래됐고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어디론가 나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돌아오면 소주 냄새와 담배 냄새를 온몸에 풍기며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TV를 켰고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아니, 할 때도 있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뭐야? 돈 얼마 있어?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잠자리요? 3년째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년 7개월. 손도 잡아본 적이 없었죠.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아니 남남보다 못하게 살았습니다. 밤이면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아침이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했죠.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28년이라는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공허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여자가 아니라 그냥 ATM기 같다는 느낌이 든 게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주름이 늘어 있었지만 그래도 관리하면 괜찮을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동안이라는 말을 가끔 들었고 피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화장은 한지 오래됐습니다. 누구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예쁘게 보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아직 여자는 살아있는데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욕구요?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고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기를 바라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내 접었습니다. 55살에 무슨, 이미 늦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12월 초 날씨가 제법 추워지던 때였죠. 새로운 장기 투숙객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예약한 장민준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키가 185cm는 되어 보였고 어깨가 넓었으며 전체적으로 탄탄한 체격이었습니다. 얼굴은 다부진 편이었지만 눈빛은 순박했고 미소는 따뜻했죠. 어서 오세요. 방은 2층 끝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말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몇 살이라고 했지? 45살? 더 젊어 보이는데. 아니, 왜 내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핀잔을 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 안내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가 다시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작업하려고 여기 왔어요. 패 끼치지 않을게요. 아니에요. 편히 지내세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밥을 차릴 때면 자연스럽게 그의 방 쪽을 힐끗 보게 됐고, 청소를 할 때도 2층 복도를 지나가며 혹시 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식사 시간이면 그는 정확히 내려와 식당에 앉았고 항상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라고 말했죠. 그런 사소한 예의가 왜인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28년 동안 맛있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제게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건 그냥 손님한테 느끼는 감사함일 뿐이야. 다른 감정은 아니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함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민박집 마당과 지붕을 하얗게 덮었고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손님들 이불을 걷고 빨래를 모아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겨울 이불이라 무거웠고 보따리 하나가 제법 큰 짐이 되었죠. 세탁실은 1층 뒤편에 있었고 제가 있던 2층에서 뒷계단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뒷계단은 손님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고 좁고 가파른 편이었죠. 저는 무거운 이불 보따리를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눈이 녹으면서 계단에 물이 흘렀고 새벽 추위에 그 물이 얼어버린 거였죠. 계단 표면이 얇은 얼음막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저는 그걸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중심을 잃었고 이불 보따리가 손에서 떨어지려는 순간 뒤에서 강한 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위험해요.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았고 제 등이 그의 넓은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엉덩이에 뭔가 크고 단단한 것이 닿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손전등? 주머니에 뭐 넣으셨나?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제가 28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크기였습니다.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얼굴이 화끈거렸으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준 씨가 황급히 저를 떨어뜨리며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새빨개져 있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죄송합니다. 다치실까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고 떨어진 이불 보따리를 주워들었습니다. 민준 씨도 얼른 허리를 숙여 이불을 집어들며 도와주려 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계단이 미끄러워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돌아서서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으며 방금 느꼈던 그 감촉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지? 나 왜 이래? 이불 보따리를 들고 세탁실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탁기에 이불을 넣고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눌렀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았던 느낌, 그의 가슴에 닿았던 제 등의 감각, 그리고 그것, 손전등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뭐 긴 막대기라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나? 그게 뭔지 아는 순간, 제 얼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28년 동안 남편한테 느껴본 적 없는 크기. 아니, 비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여자로서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계단 사건 이후 저는 민준 씨를 피하게 됐습니다. 아니, 피한다기보다는 마주치면 어색해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밥을 차려놓고 식당에 나오면 그가 들어올 때마다 괜히 부엌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척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살짝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도 저를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내려오면 제 눈치를 살폈고,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조용히 밥을 먹고 올라갔죠. 예전처럼 잘 먹겠습니다라는 인사도 작아졌고, 맛있었어요라는 말도 더듬거리듯 했습니다. 그런 어색한 시간이 며칠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민준 씨는 식당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이었고, 남편은 어디론가 나가서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죠. 민박집 안은 조용했고 설거지하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네. 저는 물기 묻은 손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갑자기.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다칠 뻔한 걸 잡아주신 건데 뭐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저도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정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노트북 화면을 보는 척 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도 설거지를 계속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민박집을 혼자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남편 있어요. 제 대답에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후에야 제가 너무 사적인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죄송해요, 괜한 말을. 아니에요.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예요. 결혼은 안 했어요. 45살에 결혼을 안 하셨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고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인연이 없었나 봐요. 조건도 좋아 보이시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제 입을 막고 싶었습니다. 조건이 좋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지만 민준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이요. 글쎄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인연은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뭔가 말해주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설거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저 들어갈게요. 편히 쉬세요. 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네. 저기. 그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젊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55살인데요. 아니요. 진짜 예쁘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얼른 계단을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쁘다고? 나를? 이 나이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어봤던가요? 남편한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봤죠. 주름진 얼굴, 처진 눈꺼풀, 칙칙한 피부. 하지만 그 속에서 아직 살아있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관리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네. 로션을 꺼내 얼굴에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스킨케어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씩 촉촉해지는 걸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손님인데. 나이 차이도 10살이나 나는데.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꼼꼼히 했고 로션과 크림을 발랐습니다. 옷장에서 조금 더 나은 옷을 꺼내 입었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죠. 립밤도 발랐습니다. 색이 있는 립밤이었는데 오래전에 샀다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거였죠. 이 정도면 괜찮나?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차렸던 반찬들을 이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국도 정성껏 끓였고 밥도 윤기나게 지었죠. 손님이 많은데 당연히 잘해야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제가 신경 쓰는 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을 때 그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뭔가 달라 보이세요. 그래요? 뭐가요? 저는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밝아 보이세요. 표정이. 그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똑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그는 수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반찬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가 제 변화를 알아챘다는 게 왜인지 기뻤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조금씩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침 식사 때, 저녁 식사 때, 복도에서 마주칠 때, 짧은 인사에서 시작해서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죠.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사장님은 산책 안 하세요? 저는 일이 많아서요. 가끔은 쉬셔야죠.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걱정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산책을 다녀오더니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드세요. 이게 뭐예요? 호떡이요. 마을 입구에서 파는 거 사왔어요. 하나 드시라고. 그는 따뜻한 호떡 봉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 먹으려고 산 거예요. 혼자 먹기 뭐해서요. 감사합니다. 저는 호떡을 받아들고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생각해서 뭔가를 사온 게 얼마만인가요? 남편은 2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달콤한 맛과 함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민준 씨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자기 호떡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나란히 서서 호떡을 먹었고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 감정이 설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니,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진짜 설렘이었습니다. 55살에, 나이 차이 10살에, 손님한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 기울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저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민박집에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아졌고 저는 더 바빠졌죠.
그날도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키가 작고 통통한 체격이었고 부인은 조용하고 온화해 보였죠. 어서 오세요. 방은 1층 사무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부인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남편은 별말 없이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는 민준 씨와 새로운 부부, 그리고 다른 투숙객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밥과 반찬을 차려놓고 따뜻한 된장찌개를 나눠드렸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먼저 인사했고 다른 분들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40대 남자 손님이 소주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술 마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소주를 따라 마시기 시작했고 점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 병, 두 병. 말수가 많아지더니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여보, 반찬 좀 더 달라고 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부인이 조용히 말했지만 남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뭐 이래. 민박집이면 반찬이 좀 더 많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가 큰 소리로 말했고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더 필요하신 반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바로 갖다 드릴게요. 난방도 약한 것 같은데? 방이 왜 이렇게 추워?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저는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에휴, 돈 받고 장사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지. 테이블을 탁탁 치며 불평했고 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민준 씨가 일어섰습니다. 손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네. 술 취한 남자가 민준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키 185cm의 민준 씨가 서 있으니 작은 체구의 남자는 순간 주눅이 드는 것 같았죠. 사장님께서 사과하셨잖아요. 진정하시죠. 뭐야 당신은. 저도 투숙객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기에 좀 과하신 것 같아서요. 민준 씨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민준 씨와 눈을 마주치다가 결국 시선을 피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여보, 들어가요. 부인이 남편의 팔을 잡고 일어섰고 남자는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후 저는 식당 정리를 하다가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죠. 사장님, 민준 씨가 얼른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놀라셨죠?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이 글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그는 제가 진정할 때까지 옆에 앉아 있어 줬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28년 동안 혼자였던 제게 그의 존재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시내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오늘 안 들어올 거야.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그의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식당 정리를 마치고 민준 씨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이러는 게 맞나? 하지만 오늘 도와주셨는데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네. 문이 열렸고 민준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저기,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도 하고 술 한잔하면 어떨까 해서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준 씨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복도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시면요. 우리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소주 2병과 간단한 안주를 준비했고 조명을 낮게 켰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을 때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건배할까요? 네. 소주잔을 부딪혔고 첫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소주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사장님,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좀 마시고 싶어요. 2번째 잔, 3번째 잔. 술이 들어가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민준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당연한 일했어요. 저 손님이 너무 심했잖아요. 익숙해요. 민박 운영하다 보면 그런 손님들 종종 있거든요. 익숙하다고 참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8년 동안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참지 말라고 말해주니 울컥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착하고 예의 바르고 따뜻하고 술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들이 술술 나왔죠. 민준 씨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소주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여러 번 했죠. 물론 제가 일에 몰두한 것도 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이 바쁘기도 했고 사람 만날 시간도 없었고 그것만은 아니죠? 제가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은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그것이 너무 커서요. 네. 처음엔 몰랐어요.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민준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처음 여자를 만났을 때 그때 알았어요. 뭐요? 여자들이 다 놀라고 거부한다는 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느꼈던 그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때 느꼈던 게 진짜였구나.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어색함을 감추려고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이게 콤플렉스예요.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한다고요? 네. 아플 것 같다고, 무리라고, 자기랑은 안 맞는다고. 그의 목소리에 진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저도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에만 집중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포기했고 그렇게 45살까지. 네. 그렇게 45살까지 혼자 외롭게 살았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외로웠을 수도 있겠구나. 괜찮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람과 동요,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외로웠어요. 제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오래됐어요. 사장님, 손도 안 잡아요. 말도 안 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이에요. 술 기운에 말문이 터졌습니다. 그냥 너무 외로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장님, 울지 마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혼자 너무 힘드셨죠?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건가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민준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제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위로였습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울음이 그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민준 씨,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그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 씨도 뒤따라 들어왔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사장님,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피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 한 번 입술이 닿았습니다. 28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죠. 이게 여자로 산다는 거구나. 그가 저를 안았을 때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민준 씨가 속삭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멈추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계단에서 느꼈던 그것이 정말이었다는 걸 그날 밤 알았습니다. 아니, 계단에서 느낀 건 절반도 안 됐습니다. 막상 마주했을 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28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두려움이 아니라 황홀함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빛이 달라져 있었고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화장이었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립스틱까지 발랐습니다. 옷장을 뒤져서 짧은 치마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샀다가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거였는데 입어보니 의외로 잘 어울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민준 씨가 내려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윤희 씨. 그의 인사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정말 예쁘세요. 고마워요.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내려와 아침 식사를 했지만 저는 민준 씨만 보였습니다. 그도 저를 자주 쳐다봤고 우리는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죠. 이게 사랑인가? 55살에 처음 느끼는 이 감정이. 낮 시간 민준 씨는 작업을 한다며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핑계로 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민준 씨, 청소해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제가 들어서자 잠깐 시선이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면서 허리를 숙였고 바닥을 닦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짧은 치마가 살짝 올라가는 게 느껴졌지만 고쳐 입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닦는다며 그의 바로 옆으로 갔습니다. 몸을 살짝 숙이며 책상을 닦는데
제 팔이 그의 어깨에 스쳤습니다. 사장님,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일 방해하려고 온 거예요? 그가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청소하러 왔는데요. 지금은 청소보다 사장님이 더 신경 쓰이는데요. 그가 제 손을 잡아당겼고 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일 안 해도 돼요? 당장은 못하겠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밀한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일을 하다가 틈틈이 눈빛을 나누고 손을 잡고 짧은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밤이면 남편이 나간 틈을 타서 민준 씨의 방으로 가거나 제 방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말고 이름으로 불러도 돼요? 어느 날 밤 그가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이라고 불러요. 민준 씨, 윤희 씨, 좋아해요. 그의 고백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도요. 28년 만에 처음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취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돈 내놔. 문을 열자마자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또요?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도박빚 갚아야 해. 빨리 내놔. 더 이상 못 줘요. 처음으로 거부했습니다. 민준 씨를 만나고 나서 저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걸 참고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돈 더 이상 못 줘요. 당신이 번 돈도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짝?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벌어온 돈이 다 내 거야. 남편이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아파요. 통장 비밀번호 알려줘. 싫어요. 네가 진짜. 남편이 제 팔을 비틀었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요즘 뭔가 달라졌어. 남편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화장하고 치마 입고 웃고 다니고 그 자식이랑 뭐 있냐? 무슨 소리예요? 2층에 있는 그 자식? 바람이라도 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고 저는 부정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 꼴을 보면 알아. 짝! 또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바람도 피우더니 감히 내 돈 안 준다고. 안 피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욕설을 퍼붓다가 결국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팔뚝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팔을 입었습니다. 멍을 가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민준 씨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손을 뻗는데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윤희 씨,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팔뚝에 시퍼런 멍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건 남편이 때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괜찮아요, 그냥.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민준 씨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뺨의 멍도 화장으로 가렸지만 자세히 보면 보였습니다. 신고해야 해요. 이건 폭행이에요. 안 돼요. 더 복잡해져요. 이러다 죽어요, 윤희 씨.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고 저는 그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준 씨, 제발. 못 참아요. 이런 거 보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희 씨, 사실 응? IT 보안 컨설턴트예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프리랜서지만 윤희 씨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는 벌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제가 지켜줄게요. 이혼하고 저랑 새로 시작해요. 민준 씨, 저는 진심이에요. 윤희 씨,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도 있고 사람들 시선도 상관없어요. 저는 윤희 씨가 좋아요. 나이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싸워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싸우자. 이제 더 이상 참지 말자. 하지만 막상 결심했어도 앞길은 막막했습니다. 민준 씨 몰래 경찰서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민준 씨가 작업하러 방에 들어간 틈을 타서 나갔죠. 민준 씨까지 끌어들일 순 없어. 이건 내 문제니까. 경찰서에 도착해서 팔에 멍을 보여주며 신고했습니다. 남편한테 맞았어요. 목격자 있나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없어요. 집에서 둘이 있을 때. 그럼 증거가 애매하네요. 일단 남편분 불러서 조사는 해볼게요. 며칠 후 남편이 조사를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부인이 계단에서 넘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말리려고 팔 잡은 거지 때린 게 아니래요. 거짓말이에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명확한 증거 없으면 저희도 어렵습니다. 상담센터 연락처 드릴 테니 대화로 풀어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 씨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윤희 씨,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안 되고. 경찰서 갔다 왔어요. 왜 혼자 가셨어요? 그가 답답해하며 물었고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더 악랄해졌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혼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내가? 나한테?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없는 주제에 오히려 내가 바람 피운 거 다 알아. 2층에 있는 그 자식이랑.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믿어? 재판 가면 내가 지는 거야. 불륜녀가 뭘 받아가겠어? 그리고 이 민박집? 4명의 반 들어가 있는 거 알지? 이혼하면 반 내놔야 돼. 남편은 비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힘들어요, 사장님. 오히려 부인이 불륜 사실 드러나면 불리합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폭력 부인하고 있고 민박집 명의도 공동이면 솔직히 쉽지 않아요. 변호사의 말에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너졌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 옆에 있어줬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또 남편과 싸우고 민준 씨 방으로 올라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윤희 씨, 민준 씨가 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분 폭언, 협박, 폭력. 다 녹음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재생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돈 내놔. 바람 피운 거 다 알아. 욕설과 협박, 물건 던지는 소리까지 선명했습니다. 언제부터? 처음 윤희 씨 멍본 날부터요. 혹시 몰라서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빛이 보였습니다. 다시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번엔 민준 씨와 함께였고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파일을 들으며 표정이 굳어졌고 곧바로 가정폭력으로 입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다시 불려갔고 이번엔 증거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신고했어. 남편이 전화로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이혼 소송 들어갈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저희 측 변호사는 그 전에 3년 이상의 폭력과 폭언이 있었다며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욕설, 협박, 물건 던지는 소리.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인정, 민박집은 제 소유, 위자료 5천만 원. 법정을 나서는데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냈어요, 윤희 씨.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유다. 28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건물주 아저씨와 주변 분들도 축하해줬고 모두가 제 편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박집 입구에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윤인의 숲속 쉼터. 새로 만든 간판이 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이제 같은 방을 쓰고 있었고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축하해줬습니다. 10살 차이 나요. 근데 사랑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박집은 예전보다 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많아졌고 손님들도 그 변화를 느꼈으니까요. 리뷰도 좋아졌고 예약도 늘었습니다. 민준 씨는 프리랜서 일을 하며 저를 도와줬고 저희는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마당 데크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행복해요? 당연하죠.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9월에 결혼식 올릴까요? 좋아요. 작은 결혼식으로. 우리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55살의 인생이 다시 시작될 줄 몰랐어요. 옆에서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윤희 씨. 저도 사랑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8년의 어둠을 지나 저는 마침내 빛을 찾았습니다. 55살에 찾은 진짜 사랑.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